그런데 왜 갑자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각박한 이 세상에서 저는 왜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민감한 이슈인 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78,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심지어 0.59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가는 추세가 되었죠. 아이를 더 이상 잘 낳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시험관까지 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나는 왜 아이를 가지기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 그렇게까지 힘들게 아이를 가졌어야 했나? 나는 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을까?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뭔가 따뜻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되게 크게 느껴졌고, 실제로 육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리어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으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렇다고 나는 딩크로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뭔가 결정을 미뤄두고 싶은 그런 중립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각박한 이 세상에서 저는 왜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한 걸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때가 되어서예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아이를 낳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혼을 하고 30대가 되니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성향상 그런 일반적인 인생의 루트를 벗어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대학을 가고, 때가 되면 취업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그런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뭔가 공부도 때가 있고, 임신과 출산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을 잘 지키는 편이었던 거죠. 사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늦은 편이기도 하죠. 시험관을 시작했던 이유도 더 늦기 전에 뭔가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어요, 스스로. 이제는 놀 만큼 놀고 즐길 만큼 즐겼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이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의 안정적인 관계였어요. 사실 아이라는 게 남편과 나의 합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그랬었다면 저는 절대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항상 제가 1순위고 항상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저 혼자 희생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라면 내가 믿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남편이 아이를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커리어 문제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막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막 부유하고 그렇진 않지만 그냥 아이 하나 정도는 평범하게 키울 수 있을 만큼 둘이서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직업이 개발자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로도 얼마든지 육아랑 병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꼭 회사를 다녀야만 커리어가 이어진다는 그 생각을 좀 놓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강아지의 출산 과정을 봤던 일인데요. 저희 시골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새끼 강아지를 세 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출산한 지 하루도 안 된 핏덩어리 강아지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진짜 처음으로 생명의 신비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새끼 강아지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는데 막 처음에는 귓구멍도 없고 정말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니까 막 귓구멍이 생기고 콧구멍이 생기고 막 콧수염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강아지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커가는 모습이 이렇게 신비하고 재밌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은 또 얼마나 복잡하고 또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저희 동생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귀여운 강아지가 주는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강아지도 사람이랑 똑같은 게 엄마 강아지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 강아지들 막 젖 먹이고 막 응가 치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힘들어 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털도 빠지고 체력도 없어지고 막 힘들어 보이고 이랬었는데 결국에 다시 다 회복하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짠하고 막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대견하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아이를 저렇게 낳는데 나도 한번 낳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또 내가 한 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이런 불행한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거는 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낳는 거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런 글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글들을 보면 사실 반박을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이기적인 선택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사람들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이유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진짜 요즘에는 결혼, 출산, 육아 이런 과정들이 다 선택의 영역이 되었잖아요. 예전 세대는 다들 결혼하고 다들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그 삶을 정말 알기가 어렵고 또 육아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각자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길이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 선택은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선택이 되었든 저의 이야기나 저의 일상이 조금 그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더 다양한 주제와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